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원주 치악산 구룡사 계곡을 그려보려고 해요. 종이 사이즈에 맞춰 그리셔도 되고 적절하게 만드셔서 그리셔도 돼요. 저는 크기를 이 정도만하게 정했어요. 맨 처음에 내가 어느 정도 크기로 그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한 다음에 그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 구도를 잡을 때 사진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서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 좋아요. 먼저 지평선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사진에서 지금 나무에서 이 정도의 하늘이 숲이 보이고 나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돌이 이렇게 있어요. 물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 가운데 돌이 몇 개가 있고 이렇게 돌이 있다고 봤을 때 물이 이쪽으로 흐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빛이 가장 밝게 떨어지고 여기는 조금 어두운 편이에요. 실제로 가서 봤을 때 마음에 들어서 사진을 찍어 그림을 그렸는데 앞부분에 어둠이 많으면 그림이 조금 더 까맣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시면서 그리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두 갈래로 내려오는 물길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나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림을 조금 변형해서 그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지평선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나무의 큰 틀을 보고 그 다음에 돌은 가장 앞에 있는 것부터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대략적으로 크게 형태를 어느 정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그리시는 게 좋아요. 맨 처음부터 어디를 먼저 그리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돌을 그려나가는 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 내가 큰 대략적인 형태 묶어준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돌을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부분이에요. 대략적인 구도를 파악하고 형태를 기억하면서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형태를 작게 쪼개서 그리신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큰 돌들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돌들은 더 작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돌이 여기서 앞에 있는 사이즈랑 맨 앞에 가져다 놨을 때, 중간에 가져다 놨을 때, 그리고 뒤에 가져다 갔을 때 이렇게 똑같이 처리를 해주면 어색하기 때문에 원근감 처리를 해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조금씩 더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 뒤에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작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물체가 작아져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이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려 나올 거예요. 나무를 그리실 때는 이 나무가 이렇게 갈 때, 위로 올라갈 때 위로 갈수록 두께가 더 얇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더 위로 얇아지고 그 위로 또 더 얇아지고 더 얇아져서 이렇게 잘 기억해야지 이 두께가 위로 갈수록 두꺼워지면 그림이 나무가 예쁘게 그려지지 않거든요. 돌 뒤에 있는 나무를 그릴 때는 돌에서 나온 것 같지 않게 사실은 돌 뒤에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 땅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서 그림을 그리시면 이 나무가
어색하지 않게 잘 그려질 수 있어요. 내가 그림의 형태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잘 균형을 잡혀져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좀 흐려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쪽에 돌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런 흐름을 조금 파악하시면 돼요. 나무의 형태는 자연에서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나무나 자연스럽게 자란 나무들이긴 하지만 이건 숲에서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풀을 그리는 데 있어서 풀을 이렇게 그리기보다 나무에 있는 잎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어느 누가 앞에 있냐예요. 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을 때 내가 첫 번째에 있는 나무들과 두 번째, 세 번째 라인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제일 앞에 있는 나무들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아직 잎들이 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잎들을 잘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가 조금 작아져 있으면 뒷부분에 있는 나무는 더 작게 그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나무 앞에는 나무 뒤에 있는 나무와 경계를 어느 정도를 좀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맨 처음에 같게 그리는 게 아니라 나무의 형태를 조금 구분할 수 있거든요. 빛이 어디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림자도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은 흰색인데 내가 어떤 색깔로 채워주느냐에 따라 이런 것도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물 위에 돌이 이렇게 있고 돌 위에 이끼도 있고 뒤에 산에 초록색도 있으니 저는 약간 초록색 계열로 물을 채색할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빈 부분을 채워가면서 더 그려주고 생략해도 되는 부분은 눈으로 기억하고 남겨둡니다. 자, 이제 채색을 할게요. 붓을 여러 개를 가져왔는데 자신이 그리는 종이 사이즈에 맞춰서 붓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가 좋고 나쁘다라기보다 내가 그리는 그림의 사이즈를 보고 붓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작은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넓은 부위를 이 부분을 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에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붓을 사용해서 다른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아요, 저거 좋아요라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연습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맨 처음에 그림을 채색할 때는 스케치를 했던 것처럼 덩어리를 채색하는 거예요. 원하는 곳에서 큰 덩어리를 찾아서 채색을 하는 거죠. 그림에서 빛이 이쪽에서 떨어지고 여기가 좀 밝거든요. 그러면 밝은 부분을 가장 약하게 칠하거나 비워둔다고 생각해 두세요. 윗부분은 숲이 있으니까 숲 부분을 물로 칠해준 다음에 채색을 할게요. 물을 종이에 바르고 나서 채색을 하는 이유는 수채화 번지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에 번지는 효과가 있는 부분이랑 물이 없는 상태에서 채색한 형태는 많이 다를 거예요. 조금 있다가 돌을 채색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저도 계곡 그림은 두 번째 정도 그리는 것 같은데 모든 그림을 그릴 때는 약간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어요. 잘 그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잘 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기도 한데 사실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갖는 거니까 맨 처음에 그림을 선택하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시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적은 부위에 내가 칠하라고 하는 곳을 조금씩 칠해 보도록 합시다. 빈 공간을 조금 더 놔두고, 근데 여기는 숲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비워놔도 되고, 나무의 색은 나중에 잎 위로 칠해질 거니까 편안하게 채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밝은 부분을 남겨두고 여기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밝은 부분을 남겨두고 어두운 부분을 칠하는 거예요. 밝은 부분을 남겨두고 여기 칠하고, 여기도 밝은 부분일 수 있으니까 조금 놔뒀어요. 그러니까 비워두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 색은 옐로우 그린이랑 페머넌트 옐로우 라이트를 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진한 색깔로 쓰시면 돼요. 올리브 그린색보다는 그린색 쪽을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리브 그린색은 그림을 조금 탁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옐로우 그린, 색 그린을 조금 섞어서 이런 색이 나오거든요. 이 색과 이 색이 섞이지 않고 조금씩 섞어서 색을 다양하게 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붓에 있는 물기를 좀 많이 뺀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맑은 부분 말고 어두운 부분을 조금씩 찾아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밝은 부분 중에서 어두운 부분을 찾아 나가는 거죠. 모든 부분을 천천히 칠해요. 그 다음에 큰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나눠서 작은 덩어리로 칠해가는 거예요. 붓의 크기를 좀 바꿔서도 사용을 해요. 이때 물기가 좀 많으니까 번질 수도 있어요. 이제 번지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시간차를 조금 둬서 채색을 하시면 됩니다. 색을 만드는 동안 좀 더 마르기도 하거든요. 색그린 색과 울트라 마린 색을 섞으면 녹색이 방금 전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요. 저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붓에 물기를 뺄 때는 키친타올 휴지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키친타올은 휴지처럼 풀어지지가 않아서 쓰기가 편하거든요. 쓰고 버려도 돼서 편리하기도 하고요. 휴지보다는 키친타올 사용을 더 권해드려요. 이제는 여기부터 칠할 때는 밑에 숲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두운 부분을 아까 전에 계속 얹어 올렸던 부분 있죠? 거기 안에를 계속 칠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윗부분을 어두운 부분 여기도 덩어리에서 어두운 부분, 또 여기 중간중간 어두운 부분을 찾고 또 그 밑에서 어두운 부분, 아까 칠했던 그 부분에서 또 어두운 부분을 찾고 밑에서도 또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큰 덩어리에서 작은 부분을 나누고 또 색을 진하게 해서 어두운 부분을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좀 여기가 부자연스럽다 하시는 곳이 있으면 붓에 물기를 빼고 자연스럽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닦아줄 때는 밑에 경계가 지지 않는 윗부분을 이렇게 닦으면서 풀어주면 일부분만 풀어주기 때문에 그림 전체가 지저분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채색을 할 거예요. 우리가 계속 색그린을 썼는데 이제 색그린과 반다이크 그린을 섞어서 더 진한 색으로 만드실 거예요. 보통 이게 너무 채도가 진하면 라이트 레드를 조금 더 섞어서 채도를 낮춰주면 색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붓에 물을 빼고 칠한 부분을 찾아줄 거예요.
자, 찾아줄 때 아까도 어두운 부분을 찾아서 칠해줬죠. 그 부분에서 더 어두운 부분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숲의 느낌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아까 그림을 그렸을 때 숲의 그 앞에 있는 나무들과 뒤에 있는 나무들을 잘 구분하면서 칠하시면 돼요. 팔레트에 있는 물감에 물을 조금 더 더하고 아까 전에 있던 색들이랑 조금씩 섞어가면서 중간석으로 덮으면 자연스럽게 톤을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톤들을 사용해서 더 멋스럽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히 그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면서 숲은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사실 만들어 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계속 그리면서 내가 또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만들고 싶은 느낌을 찾아 나가시면 내 그림이 되고 마음에 드는 그림으로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숲 부분에 물기가 너무 많아서 기다리면서 앞부분을 채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돌을 그릴 건데 맨 앞에 큰 돌이 있으니까 이 돌을 가장 먼저 채색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돌에 대한 느낌을 내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많이 그려봤어도 내가 이 그림에서 어울리는 돌의 색깔을 먼저 찾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지금은 울트라마린 바이올렛을 섞었는데 약간 그리고 나서 라이트 레드를 섞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색을 찾으시는 거예요. 만약 라이트 레드가 많이 섞이면 브라운 색깔이 조금 되겠죠? 울트라마린 색을 많이 섞으면 청색이 가까워지고 보라색도 같이 섞어주시면 됩니다. 많은 색깔들을 섞어보면서 대상에 맞는 색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림에 잘 안 보이는 돌을 선택을 해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선택했어요. 이 정도의 돌 색깔이면 내 그림에서 좀 어울리겠다 하면 나중에 과감하게 중요한 곳에 내가 원하는 정도의 그림과 사이즈의 색을 찾은 다음에 천천히 쌓아 올라가시면 훨씬 더 그림을 그리시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색을 아직 모르는데 그림에서 가장 앞부분을 색칠해버리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뒷부분을 채색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제가 이렇게 밑부분만 채색을 하는 이유는 돌을 그릴 때 만약에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위가 제일 밝고 중간선 어둡게 이렇게 형태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제일 어둡고 형태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 형태를 알기 위해선 빛이 들어오면 돌이 이렇게 생기고 위에서 빛이 들어오면 밑부분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제일 진한 색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중간 톤을 넣어주는 거죠. 물을 조금 넣으면 중간 톤이 나오거든요. 아까 어두운 부분, 채색한 윗부분에 중간 톤을 잡고 채색을 해요. 중간 톤을 그렇게 많이 잡아주지 않고 이러한 느낌만 조금씩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뒤로 갈수록 어둠은 채색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아까는 채색하기 전에 물을 칠하고 채색을 했는데 이 부분은 물을 칠하지 않았어요. 큰 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크기의 돌이 될 정도에는 물을 칠하신 다음에 칠하면 더 자연스럽게 돌의 형태를 완성해 나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과 같이 색이 번져서 나와요. 돌이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형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하고 그림자가 있을 수도 있고 볼록한 부분 등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여기는 물을 안 칠하고 채색한 부분이고 여기는 물을 칠하고 채색했어요. 훨씬 자연스럽죠. 이런 느낌 때문에 제가 물을 칠하고 채색을 하시는 걸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물감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은 이유가 색을 계속 만들게 되면 채색할 때마다 색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만드신 다음에 채색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자연스럽게 번져서 돌의 느낌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죠. 뒤에 있는 돌도 있을 거예요. 작게 표현을 합니다. 뒤에 있는 돌을 일일이 다 그리는 것도 좋은데 그렇기보다는 이 정도의 형태만 그리고 조금 남겨둬서 멀리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너무 구분이 안 간다 하시면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크기를 잘 생각해서 여기 앞에 있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에 갈수록 돌의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거, 크기가 다 다른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리시면 돼요. 돌도 크기가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듯이 형태를 조금씩 변형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좋아요. 돌이 너무 많이 있을 땐 어디를 그려야 될지 어려운데요.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돌과 돌 사이의 어두움을 채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분이 돼요. 또 여기 돌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계속 돌을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밑부분, 어두운 부분을 채색하시면 돼요. 여기도 돌이 있겠죠. 그러니까 돌과 돌이 있으면 이 사이, 가운데를 채색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이가 어둡고 이 사이가 어둡고 이 사이가 어둡고 돌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형태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이가 어려우니까 그 사이의 어두운 부분을 채색하시는 거예요. 제일 안 이쁘게 돌을 이렇게 형태를 동그랗게 그려 넣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여기서 선을 그리시면 어색해지거든요. 선이 아니라 천천히 면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형태가 완성될 수가 있어요. 돌의 크기, 모양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돌이 구분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 돌의 뒷부분을 채색하시면 돌이 깨끗하게 표현이 돼요. 깨끗한 물로 이제 물을 칠할 예정이에요. 물은 깨끗한 물로 칠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물이 지나가는 곳에 물을 조금 바른 다음에 자연스럽게 물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적셔줄 거예요. 이렇게 종이에 어느 정도 흡수가 되도록 좀 기다리신 다음에 채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빨리 사용을 하면 이게 번져버려서 예쁘지 않게 나오기도 하고 한 부분이 덩어리가 져서 뭉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안 칠해진 곳이 없는지 잘 확인을 하고 여러 군데 잘 흡수가 되었는지 잘 확인을 한 다음에 채색을 합니다. 물은 내가 생각하기에 원하는 색으로 하시면 돼요. 녹색에 비춰서 녹색일 수도 있고 돌에 비춰서 돌색으로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은 파란색이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많이 만드시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색들을 조금 섞어서 표현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초록색 이끼를 더 표현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내려올 때 여기서 이제 위에서 내려오니까 일단은 돌에 비치는 가장 밑에 녹색을 채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란색이 조금 진하고 너무 환하니까 조금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녹색 밑부분을 칠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 아랫부분이 어두운 부분이잖아요. 여기를 먼저 채색해 보는 거예요. 채색해 본 다음에 녹색의 정도를 파악하는 거죠. 너무 밝죠? 아직 번지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채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밑부분에 어두운 부분이니까 먼저 채색을 해볼게요. 이 정도로 하시면 이렇게 번지면 물이 너무 안 이쁘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런 데는 번져도 되는 곳을 먼저 채색하고 어두운 곳부터 천천히 찾아 나가도록 합니다. 번져도 이상하지 않은 곳을 좀 더 채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에 파장을 그릴 수 있는 곳을 조금 마르면 채색하시는 거예요. 잣이 조금 진한 색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섞은 색이 울트라마린, 바이올렛, 그 다음에 셉그린 이렇게 색을 섞으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색을 만들었어요. 다음에 다시 물을 닦아서 붓에 물을 빼서 내가 물에 번지는 걸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색이 마르면서 조금 흐려졌거든요. 그 윗부분을 다시 칠하는 거예요. 조금 많이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형태가 뚜렷이 표현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번지는 효과가 없어졌어요. 그럴 때는 다시 조금 더 물을 섞어서 칠해서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줘야 돼요. 경계 부분을 물로 풀어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물기가 있는 곳을 먼저 표현하는 거예요. 번지는 똑같처럼 옆으로 점점점 풀어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걸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색이 조금 탁한 느낌이 나서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바꿔볼게요. 조금 위에 얹어도 어두운 부분이 있지만 또 밝은 부분도 있으니까요. 색은 천천히 얇게 올리시면 투명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여기는 빛이 비쳐서 좀 밝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끝부분은 풀고 물이 지나가는 형태의 감을 잡아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붓의 방향을 물에 흐르는 형태로 채색을 하시는 거예요. 돌과 물의 형태는 조금 진하게 만들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경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조금 어두운 부분이겠죠? 밑부분이기 때문에 그늘이 져요. 그러면 거기는 끊어줘도 돼요. 왜냐하면 물이 하얗게 있는 부분이라서 끊어줘도 되고 물이 번지는 곳도 그리고 여기 위에는 어차피 돌을 칠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녹색 그리고 울트라마린을 조금 더 섞었어요. 왜냐하면 물을 파란색으로 조금 칠할 거라서 너무 녹색으로 가면 또 안 예쁠 것 같아서요. 여기도 좀 진하게 계속 얹으면 얹을수록 하얀 물을 칠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어두운 곳을 칠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은 조금 칠하지 않고 가장 밝은 부분은 남겨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칠해버리면 깨끗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칠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깨끗한 형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을 계속 진하게 할수록 깨끗한 곳은 더 깨끗하게 남겨지고 맑게 표현되는 거죠. 여기에 위에도 돌이 조금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먼저 그리는 게 좋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정답은 없어요. 내가 무엇을 먼저 그릴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돌을 먼저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물을 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전체적으로 그리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그리는 걸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리지 않으면 어느 한 곳이 정말 자세하게 그려져서 균형이 안 잡혀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어쩔 때는 좀 이 부분이 어렵다라고 싶을 때는 저도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서 그림을 그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느낌을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해요. 느낌들을 잘 표현한 것 같죠? 지금 그림에서. 여기 옆에 있는 지금 라이트 그린이나 버트 엄버, 울트라마린. 울트라마린 색은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돌 있는 부분은 여기 부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선이니까 어디까지 그림을 그리기로 했으니까 그 형태를 찾고 종이의 재질을 살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형태를 좀 잡아서 구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자세한 묘사를 하는 단계가 왔어요. 내가 어느 부분을 묘사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붓도 작은 것으로 바꾸셔도 좋아요. 전체를 보시고 먼저 그리고 싶은 부분부터 묘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까보다는 물의 양을 조금씩 줄이시면 훨씬 더 원근감이 잘 나올 거예요. 울트라마린이랑 바이올린이랑 일단 돌을 칠하려고 색을 만들었는데 자꾸 색깔이 다른 색이 나와서 나무를 칠할게요. 나무는 여기가 어두우니까 이렇게 물기가 없이 칠해지는 것도 나무의 질감으로 생각하시고 놔두셔도 돼요. 나무의 색은 꼭 갈색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색들을 조금씩 섞어서 쓰시는 걸 권유드려요. 한 가지 색을 쓰셔도 되고 여러 가지 색을 써도 되고 이런 느낌을 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린 스케치선에 맞춰서 채색하시는 건 가장 중요해요. 예쁘게 그렸는데 채색하시면서 형태가 바뀌면 예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의 무늬도 신경을 조금 쓰고 그런 것들을 그려주면 나무가 훨씬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색을 다양하게 섞어보시고 내가 쓰고 싶은 색이나 내가 보는 나무의 색을 찾아서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나무의 색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보는 나무의 색이 다르고 다양한 나무의 색을 알고 계시다면 내 그림에서 어울리는 나무색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나무는 조금 더 하려고 해도 조금 더 채색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스케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뭇가지 끝부분이 얇게 끝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채색하시면 됩니다.
색은 조금만 넣어주셔도 돼요. 뒤에 있는 나무는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히 묘사는 안 해도 괜찮아요. 물을 조금 더 넣는 거죠. 그리고 옆으로 가지가 새로 나오는데 여기 그림자가 져서 그 부분이 어둡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점만 찍어서 표현해도 가지가 훨씬 멋스럽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을 그릴게요. 나뭇가지를 그릴 때는 약간 손목에 힘을 빼고 그리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끝부분이 얇게 나온다는 걸 잘 기억하면서 힘을 빼면서 나뭇가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손목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선이 흔들릴까봐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새끼손가락을 종이에 대고 그리시면 좋아요. 중요한 건 그림이 그려진 부분이 마르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새끼손가락으로 찍어서 망치지 않게 손상되지 않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쁘게 그렸는데 그 손가락에 지문이 찍히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어두운 부분은 수정이 되는데 밝은 부분에 그런 부분이 찍히면 수정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를 그리니까 조금씩 완성이 되어 가는 것 같죠? 뒤로 갈수록 얇은 붓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까보다는 붓을 조금 더 들어서 얇게 그리시고 여기 뒤에 숲이라서 나무가 진짜 많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보이는 것마다 다 그릴 수는 없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어느 곳에 나무가 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를 하나씩 그려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무 여기에 몇 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는 한 그루, 세 그루 정도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가 너무 많으면 그림이 답답해 보이거나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적절하게 나무를 그려놓고 그 다음엔 잎을 채색할 거예요. 나무와 함께 조화롭게 만드는 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색 그림, 반다이크 그린. 비리디아는 너무 채도가 높으니 사용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올리브 그린색을 조금 섞어서 써볼게요. 다음은 여기 밑에 경계가 없는 곳을 그려 넣을 거예요. 작은 잎 모양을 만들어도 이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묘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는 이렇게 앞부분을 그려서 넣어도 돼요. 그리고 여기 나뭇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지를 더 중점적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뒤에 나무들은 이제 가려지기도 하겠죠. 내가 나뭇가지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 위에 잎을 그려 넣으시면 또 그 부분이 가려져서 또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조화롭게 만드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은 부분은 앞부분은 울트라마린을 섞어서 채색을 하시면 돼요. 붓의 거친 색이나 종이의 재질을 이용하시면 더 멋스러운 그림이 완성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번지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움이 나올 수 있어요. 칠할 때는 하얀 부분을 채색하는 게 아니라 어둡다고 생각하는 곳을 채색하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곳을 한 번 더 찍어주는 방식으로.
어두운 부분을 채색하는 방식으로 채색을 하시면 됩니다. 빈 공간을 조금씩 채워주세요. 아랫부분도 신경을 써서 빛이 들어오니까 적절하게 그 부분을 공간을 남겨두고 채색을 해요. 꼼꼼히 해줘야 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여기 작은 나무도 채색을 해주고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 앞에 있는 나무를 그려면서 뒤에 것도 봐주고 얘도 살려주면서 이 나무보다 이 나무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더 살려주는 거예요. 뒷부분, 앞부분을 더 눌러주고 어두운 부분을 더 눌러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중간 부분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거죠. 중간 톤 다음에 조금씩 더 풀어주는 거죠. 물로 너무 막 이렇게 선이 연결이 되면 좀 안 어울리니까 중간 톤을 적절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줄 땐 작은 터치감을 주기도 하고 큰 터치감을 주면서 만들어가요. 그리고 눌러줄 땐 잔선이 많은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채색을 하시는 건데요. 붓도 크기를, 붓의 사용의 크기를 계속 변형해 가시면서 칠하시면 돼요. 앞부분은 더 진하게 채색을 했어요. 그래서 더 뒤로 또 가운데 부분부터는 이렇게 칠하고 나서도 이 중에서 더 뒤에 있는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덩어리가 더 겹쳐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그러면 여기서 어색한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크게 묶어줄 거예요.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하늘은 거의 보이진 않지만 칠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면 막혀서 답답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색하다, 여기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그 밝은 부분을 칠하는 게 아니라 색을 만들어서 여기 윗부분을 칠하는 거예요. 좀 진한 녹색을 만들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에 어두운 부분을 더 찾아 칠하면 시선이 어두운 곳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지저분해지지도 않고 밑으로 시선이 더 잡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디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빈 공간에 채색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밝은 부분을 칠하는 것보다는 아래에 포인트를 더 많이 넣는 게 진한 부분에 색을 더 넣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무성한 습의 느낌이 나는 것 같네요. 이제 돌을 칠할게요. 그럼 여기서도 밝은 부분을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부분을 더 칠해 주시면 뒤에 부분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은 이런 질감을 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물기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녹색 종류의 색을 섞어서 이끼 있는 부분에 느낌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에 느낌을 내주고 칠하고 풀어주고 반복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이 울트라마린이랑 보라색.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인 것 같아요. 무채색을 만드는 가장 많이 쓰는 색인데 잘 활용하시면 되고, 또 세피아 색을 조금 섞어서 사용하시면 더 어두운 색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돌을 조금 더 만들려면 어두운 부분을 더 찾아야 만들 수 있어요. 빈 공간을 이제 채워놓는 거죠, 돌로서. 돌과 돌의 경계도 자연스럽게 만들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돌과 돌 사이, 아까와 같아요. 돌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 있는 게 아니라 돌이랑 돌 사이가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려야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여기 밑에, 돌 밑에는 진하게 채색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진한 채색을 하셔도 괜찮아요. 어두운 부분을, 앞부분이기 때문에 진하게 채색하셔도 좋아요. 제가 한 가지 붓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눕혔다, 세웠다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채색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쓰시는 방법을 조금 권해드리고 붓의 종류를 바꿔서 채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자를 넣었지만 이 사이도 울퉁불퉁 할 수 있으니까 울퉁불퉁한 느낌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바로 채색을 하는 이유가 물감이 물이 적셔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돌을 조금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씩 젖어 있는 상태에 자연스럽게 색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씩 천천히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리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채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두운 부분을 채우고 여기 뒷부분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앞에 좀 큰 것들만 신경을 써서 만드시면 돼요. 이제 빈 부분을 찾아서 채색해서 나갈게요. 거의 좀 완성이 되어가는 것 같죠? 이제 색을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서 경계 부분 아니면 더 진한 부분을 더 채색해 나갈 거예요. 덜 표현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뒤에 부분을 조금 더 어두운 부분, 경계가 되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뒤에 있는 작은 돌을 만들 때는 조금 채도를 빼서 작은 사이즈로 채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원근감이 생겨요. 너무 많이 채색을 하지 않는 것도 좋고 빛의 형태를 표현하기도 좋아요. 돌 사이에 명암을 넣을 때도 돌과 돌 사이에 맞닿는 부분을 채색하는 거예요. 선의 형태가 아니라 면의 형태로 돌을 채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돌을 명확하게 그려주지 않아도 되고 여기쯤 돌이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곳에 돌을 그려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크기를 조절해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돌을 찾아 그리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돌을 찾다가 아까 채색한 곳을 잊어버리고 다른 형태를 만들어서 돌을 그리다 보면 돌이 계속 깨지니까 명확한 돌의 형태를 구분하고 채색한 곳에서 어두운 곳, 어두운 곳에서 더 어두운 곳을 계속 찾아 나가시면서 돌의 형태를 잊지 않고 그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두운 밑부분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조화를 보려고 해요. 뒤에 있는 것들은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것들은 색의 톤을 낮춰줘서 밀어준다고 할게요. 얇은 색으로, 맑은 색으로 한 번씩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림자 뒤에 있는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덮어주면 중요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훨씬 더 그림이 선명해지고 맑게 표현될 수 있어요. 이제 물을 조금 더 채색할 거예요. 붓은 부드러운 붓보다는 약간 탄력이 있는 붓이 더 물의 형태를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커스 그린이랑 울트라 그린, 울트라 마린, 어두운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면서 채색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떨어져서 이쪽이 파동이 칠 테니까 이 부분엔 파동이 있고 여기에 돌이 있으니까 물이 내려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물을 채색할 때도 돌과 만나는 부분을 진한 색으로 계속 칠해줘요. 그러면 밝은색 부분이 더 맑게 표현이 돼요. 물의 색을 더 칠하는 것보다는 돌의 경계를 칠해주니까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죠? 여기가 너무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워서 좀 마음에 안 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위에 울트라마린 색을 조금 더 덮어서 칠해버렸어요. 파란색으로 깔끔하게 조금 느낌을 내줘야 되겠어요. 마무리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정도 그리게 되면 사진과 똑같은지를 보는 것보다 내 그림에서 조화로운지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색한 부분을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그려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를 했어요. 괜찮으신가요? 모두 마음에 드시는 그림으로 완성해 나가셨기를
바랄게요. 늘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 되세요.